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 하나인 니콘 G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5가 가성비 카메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니콘 G5는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사진 작업을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도 풀프레임 카메라의 장점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니콘 G5는 매우 경량이며 소형 카메라로 이동성과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야외 촬영 등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니콘 G5는 273개의 초점점을 사용하는 초점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정확하고 빠른 초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내장된 5축 VR 진동 보정 시스템을 통해 손떨림 등의 움직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며 이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R 기능이 카메라 본체에 내장되어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콘 G5는 뛰어난 화질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24.3메가픽셀의 센서와 엑스피드6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하며 4K UHD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니콘 G5는 가성비 카메라로 평가되며 전문적인 사진 작업을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도 높은 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꾸준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현재 24.3메가픽셀의 센서는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이지만 앞으로는 낮은 수준의 센서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인 2003년경 니콘 코리아 초청으로 역삼동 두꺼비필드 2층 포럼실에서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차이점, 장단점을 전문가 20여 분과 함께 약 3개월을 고민한 적이 있고 이것을 계기로 각 대학 사진학과에서 강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제가 사용하던 기종은 니콘 D100이었으며 6메가픽셀의 카메라였고 더 나은 기종의 카메라에서도 6메가픽셀을 넘는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도합된 결론은 중형 필름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도 12메가픽셀이 넘어가면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을 앞지르게 된다는 결론이었고 이걸 토대로 2010년경 사진학과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G5의 24.3메가픽셀은 사진을 대충 찍어서 크롭을 해도 인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카메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가들이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찍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를 안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구도인 3분법, 2분법까지 훼손하는 겁니다. 센서가 커지다 보니 피사체의 초점만 잘 맞춰 나오게끔 가운데 놓고 찍고 나서 3분법 또는 2분법에 맞게 크롭하는 경우가 현재 사진가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찍을 때 구도와 노출, ISO 등을 이미 고려해서 찍는 사진이야말로 사진가들이 지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점점 이미지 센서의 대항으로 크롭에 의존하는 현실이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흘렀네요. 그럼 니콘 G5와 경쟁인 기종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니콘 G5를 경쟁 기종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캐논 EOS RP 캐논 EOS RP는 비슷한 가격대의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입니다. EOS RP는 G5와 비슷한 해상도인 26.2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경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EOS RP는 초점 시스템에서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한 1,300불 정도 합니다. 참고로 니콘 G5의 가격대는 달러로 계산해 봤을 때 보통 바디만 1,000에서 1,200불 정도 합니다. 두 번째, 소니 A7C. 소니 A7C는 G5와 비슷한 크기와 가격대의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입니다. A7C 역시 비슷한 해상도 24.2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으며 G5보다 좀 더 빠른 연속 촬영 속도와 초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7C는 내장된 진동 보정 시스템이 5축 대신 5축 내부 스테디셀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촬영 조건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7C의 가격대는 보통 US 1,700불에서 2,100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콘 G6. 니콘 G6는 G5보다 고급형 모델이죠. 역시 비슷한 해상도인 24.5메가픽셀을 가지고 있고 더욱 빠른 연속 촬영 속도와 높은 품질의 OLED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니콘 G6는 G5보다 좀 더 강력한 초점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6는 G5보다
좀 더 많이 비싸고 더 무겁고 배터리 수명이 더 짧습니다. 가격은 약 1600에서 2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니콘 G5는 경쟁 기종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카메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니콘 G5는 다른 카메라들보다 더욱 경량이고 초점 시스템과 내장된 진동 보정 시스템도 우수하며 뛰어난 화질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콘 G5의 스펙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센서로는 니콘 G5는 35.9mm에서 23.9mm의 풀프레임 CMOS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 센서의 해상도는 23.3메가픽셀입니다. 두 번째, ISO. 니콘 G5는 ISO 100에서 51,200의 범위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ISO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ISO 50에서 ISO 102,400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서. 니콘 G5는 엑스피드 6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고속 데이터 처리 및 이미지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오토포커스. 니콘 G5는 273개의 포인트를 가진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포인트를 90% 이상의 수평 영역과 90% 이상의 수직 영역에서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연속 촬영 속도. 니콘 G5는 초당 최대 4.5장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일부 고급 카메라의 모델보다는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여섯 번째, 셔터. 니콘 G5는 최대 8,000분의 1초까지의 셔터 스피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장된 진동 보정 시스템은 셔터 스피드를 낮추어도 안정적인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화면. 니콘 G5는 3.2인치 틸트 LCD 화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1040만 화소의 고화질로 촬영 중에도 촬영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뷰파인더. 니콘 G5는 369만 화소의 OLED 뷰파인더를 사용합니다. 이 뷰파인더는 자연스러운 시야각과 색 재현력을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동영상 촬영. 니콘 G5는 4K UHD 3840 곱하기 2160 30프레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풀프레임 센서를 이용한 고품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니콘 G5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카메라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스마트폰 등 다른 디바이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허브 서비스인 스냅 브릿지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시간 원격 촬영 및 카메라 설정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니콘 G5에는 다양한 사전 촬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초점 추적 기능, 다중 노출 모드, HDR 촬영 모드, 시간 지연 촬영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니콘 G5는 내구성이나 방수, 방진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야외 촬영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성능을 고려할 때 니콘 G5는 중급 수준의 전문가나 고급 초보자에게 적합한 가성비 좋은 카메라입니다.